경춘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일요일 오후입니다. 온몸에 이불 자국 나도록 아주 충분히 잠을 잤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새 차를 한 대 뽑았어요. 그래서 새 차 언박싱, 네, 한번 테스트 겸 오늘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하려고 원래 더 자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이 차거든요. 예, 임시번호판 아직 단 상태고요. 한번 이 차를 한번 타고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카드를 넣어주세요. 기름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근처에 있을 텐데 요거 있네요. 요거 저기 보입니다. 다행히 저쪽에 보이죠? 저기 자, 고객님, 안전한 주의를 위해 전자 오케이 캐시백 카드를 입혀주세요.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해주세요.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열고 노란색 물질 열고 출입구를 잡고 깨끗하네요. 새 거라서. 여기도 때가 하나도 없네요. 자, 보통 휘발유. 노즐을 줄 위에 걸어주시고 연료습을 닫아주세요. 벌써 끝났니? 아유. 좀 더 들어가도 되는데. 자, 줄 캡을 닫고요. 경춘선 지나가고 있네요. 경춘선도 지나가고. 약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네. 선생님은 그렇게 뭐 운전을 좋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라서 이게 뭐 신경 쓰고 싶진 않거든요. 이게 우선 이게 태생이 게을러서 뭐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은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한산한 도로를 좀 오유야 너 여기서 또 나타나냐? 이렇게 좀 다니면 좋을 때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선생님이 우회전으로 가면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되게 짧은 구간인데 사실은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여기는 밤에 와야 이게 또 제대로 오는 거거든요. 딱 전설의 고향을 찍으면 어울릴 만한 그런 장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살짝,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곳이라서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저 구간에서는 라이트를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구간에 딱 접어들게 되면 나중에 한번 밤에 한번 오죠. 밤에 와서 보게 되면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서 있을 것만 같은, 예, 바로 여기입니다. 요 플레이스 딱 여기. 야, 여기 밤에 오면은 굉장히 운치가 있는 약간 괴기스러운. 쌤이 옛날에 뭐 이게 데스메탈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앨범 촬영, 표지 촬영하면 이런 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짧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지나왔고요. 확실히 뭐 아반떼보다는 차가 좀 힘있게 나가긴 하네요. 이게 그랜저인데 그게 뭐 엔진, 그렇죠, 효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이 당연히 힘이 좋은 만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예,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힘이 좋은 만큼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연비나 이런 거는 현저하게 떨어질 거고요. 그만큼 유지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죠.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요. 차가 이제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탑재됐어요. 저쪽 한번 가보자. 지금도 뭐 위험하다, 뭐 위험하긴 다 안전하게 했는데, 그래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소리가 많아졌죠. 예, 차들은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적응이 좀 잘 안 되는데, 요런 데도 예, 쌤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숲이 좀 우거진 곳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절대 사행. 사행을 해야죠. 아, 좋네요. 여기는 뭐 외국 온 것 같습니다. 동남아 막 이런. 핸들도 뭐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핸들이 안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요. 핸들이 막 잘 돌아가고요. 이거 언박싱 리뷰 맞아? 아, 이거 이래서 되겠나?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6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구간 단속 구간이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할까? 그렇죠. 지금 진입했을 때 시간을 재고요. 이 구간 단속 그 거리라는 거리, 이제 측정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정된 거리를 얼마만큼 시간 안에 통과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균 속력의 개념이에요. 이 거리를 과연 이 차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몰고 간 차가 몇 초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얘가 통과했느냐. 그걸로 나눴을 때 60이 넘어가면 뭐다? 그렇지, 벌금을 때리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봤을 때 계기판에 보이는 숫자, 요거 보이죠? 요 계기판 숫자는 그때그때 순간 속력을 나타내고요.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벌금은 싫어.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순간순간 속력을 나타낸 거고, 이 구간을 가는 동안에 속력을 하는 건 변화무쌍하잖아요. 60보다 넘을 수도 있고 60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400m 앞 평균 6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속력이지만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평균적인 그 대표하는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구간 종료, 그쵸? 예, 카메라가 보입니다.
참고로 선생님 그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는데, 실제 여기 계기판에 보이는 그 속력하고 예전에는 뭐 비교할 대상이 없었지만, 뭐 요즘은 이제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차나 뭐 보게 되면 GPS나 그 다음에 뭐죠? 그 뭐 내비게이션 보면 실제 내비게이션이나 GPS의 속력, 특히 GPS죠. GPS의 속력과 계기판의 속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 두 개를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게 좀 더 항상 속력이 좀 크게 측정이 되게 나오죠? 조금 여러분이 그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느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얘네들 속력이 왜 차이가 날까? 똑같아야 되는데, 그쵸?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얘네들 잘 보게 되면 항상 어느 게 값이 크게 나와요. 어느 거죠? 바로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이 왜 크게 나오냐면, 이거는 안전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약속을 한 거죠. 실제 속력보다 조금 더 속력이 크게 나오도록, 대략 한 5km/h 정도는 더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제 속력보다 계기판은 조금 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아, 내가 좀 속력이 빠르구나, 이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게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내 속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계기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안전상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치 뭐랑 같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계라는 것도 항상 일반적으로는 정시에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그죠? 많죠? 그런데 조금 더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계를 좀 이게 앞당겨서 빠르게 맞추는,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빠르게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시계를 보면서 내가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물론 반대로 맞추는 사람은 없죠. 정시보다 느리게 맞추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계기판이라는 것은 바로 조금 더 속력을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속력보다 좀 느리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길도 선생님이 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길 중에 하나죠. 첫 번째로 우선은 좀 숲풀이, 뭐 산을 다 오늘 언제 또 이렇게 산을 다 깎아놨냐? 얘가 핸들이 지 마음대로 막 트네요. 자율주행 차는 아닐 텐데, 어쨌든 이 정도 이제 기술은 다 적용이 돼 있나 봅니다. 예. 근데 네가 운전하기가 싫다, 나는. 이게 나하고 좀 안 맞는다. 네가 핸들을 나보다 조금 더 빨리 트는 경향이 있어. 이봐, 네가 뭐 막 틀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외관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걸 뭐 물론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 취향은 아니거든요. 별 5개 중에 별 하나 주겠습니다. 하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못생겼어요. 이걸 보면 이제 선생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재밌게 보던 만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상한 나라의 폴, 막 버섯돌이 나오고 대마왕 나오고 뭐 딱불이 나오고 막 이런 건데, 거기 보면 타임 어플을 하는 변태 캐릭터가 나와요. 이름도 변태야. 찌찌야, 찌찌. 찌찌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요 내부를 좀 볼게요. 차 내부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파. 못생겼다 그랬어요. 막 때리네. 자, 요게 차 뒤인데요. 이 차에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요 뒤입니다. 뒷좌석. 좀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좀 개방감이 있고 좀 널찍해서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뒷좌석이 넓거든요. 앞좌석은 뭐 운전해야 되니까 뭐 그냥 뭐 이건데, 그러면 내가 뒷좌석에 앉으려면 기사님을 고용을 하던가. 근데 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냐? 내가 뭐 고무 팔다리도 아니고.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근데 어쨌든 이 뒷공간은 선생님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뒷공간은 마음에 들었어요. 좀 널찍해서 좋았다.
답답해요. 세차 냄새 때문에 냄새가 저기 좋다. 저기 가서 할게요. 그렇지. 이런 데 와서 해야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럼 왜 샀냐?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살 때가 되면 알겠지만 선택의 폭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선택의 폭이 진짜 없어요. 그 선생님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어떤 경제력인 그런 어떤 제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수입차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걸 운행할 그런 능력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거 아니면 국산차 중에서 비슷한 금액에 있는 차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차 회사들 몇 개 안 되잖아. 진짜 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대안이 아니었으면 선생님도 다른 차를 샀을 텐데, 저거거든요. 가오리? 찌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물론 좋은 차라면 좋은 차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아반떼를 처음에 샀잖아요. 그것도 선생님이 그때 당시 살 때 2008년도에 이제 샀는데, 그때 선생님 나이 또래에서는 그냥 그게 국민차였어요. 그 나이 또래에 사는 사람, 이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차를 사는 게 좋은 차가 아니고 그냥 국민차. 누구나가 살 수 있는. 저것도, 저 녀석. 저것도 사실은 이제 선생님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지 꽤 됐는데, 그 나이 또래에서 탈 수 있는 국민차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냥 그렇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리뷰들을 할 때 보면 다 좋다 그러죠. 근데 너무나 좋다 그러면 찬양 일색이면 또 조금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객관성을 이렇게 또 잡는다고 해서 좋은 점 한큼 얘기하고 나쁜 점 짧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언박싱이나 리뷰 같은 걸 보면 그걸 감안하고 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다 좋다 그러느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본인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으니까 샀지.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나는 좋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돈을 썼거든. 만약에 좋지 않더라도 이제 선생님도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돈을 썼죠. 그러면 그 돈 쓴 거에 대한 보상 때문에, 보상 심리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썼기 때문에 자랑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싼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다 사진 찍어서 막 SNS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심리예요. 돈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남들한테 자랑하려는 심리죠. 만약에 본인만 그거를 하겠다고 하면 굳이 SNS 올릴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 올린단 말이야. 비공개도 아니고 다 공개하잖아. 그 얘기는 그런 거를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들어서 샀거나 아니면 돈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랑 심리가 있어서 대부분 다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런 리뷰를 참고만 하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보세요. 나 차 리뷰 안 하고 나 이거 할래. 좋지 않습니까? 자연 리뷰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녀석 리뷰하러 갔지? 이제 내부를 보면 차가 이런 식인데 그냥 차예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그 거울과 렌즈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본적으로 볼록 거울은 실제 물체상보다 작게, 그러니까 물체 모습보다 상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아지기 때문에
뭐 그 물체만 작아질 이유가 없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배경들이 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작게 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같은 크기의 평면 거울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면을 보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볼록 거울을 우리가 사이드 밀러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뇌하고 눈이 이게 이제 진화가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를 좀 볼까요? 기본적으로 작으면 멀다고 인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볼록 거울에는 실제로 이제 작게 보이다 보니까 실제보다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이겁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 이유는 뭐다? 여기가 작게 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실제보다 멀리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거를 주의하기 위해서 저런 안전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왜 또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어우 소리가 너무 큽니다. 자, 저 앞에 보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죠. 선생님이 수업에서도 설명드렸던 이 과속 단속 카메라는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 앞에 쓸게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1차 코일이고, 그 뒤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파여져 있는 게 2차 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일을 이제 매설을 한 거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매설을 한 건데, 1차 코일에는 교류 전원을 넣어서 얘가 지금 자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1차 코일을 차가 통과하는 순간 차 밑에 강판은 철이거든요. 강자성체. 그래서 차 강판이 바로 자석이 되고, 2차 코일은 전원을 넣지 않아요. 그냥 코일이에요. 순수한 코일. 근데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순간 이 자동차 그 강판은 자석이 됐기 때문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어떻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 자석을 강하게 넣었다 뺐다 해주게 되면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석이 세게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처럼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유도 전류가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도 전류의 그 양을 측정을 우리 속도에 따라서 데이터화 해놓고 그걸 이제 저기다가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그 전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거, 유도 전류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과속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거를 이제 저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최소 7만 원인가요? 막 10만 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역할입니다. 자동차는 선생님한테 뭐 사람에 따라서 자동차를 이제 다양한 뭐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선생님한테는 딱 교통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고, 일단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 특히 여러분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술은 그냥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면 절대 운전대는 잡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 옛날 차입니다. 지금까지 잘 몰고 다녔고 또 안전하게 쌤하고 같이 한 12년 동안 같이 해온 차인데 이제 이별을 또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네요.